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죠? 우리 HLB가 이제 내일부터 또 장이 열리면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또 생길 텐데, 자, 내일부터 흐름들 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내일부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또 어렵지 않게 좀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HLB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한 가지 변수를 더 보자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목요일에 오전 9시에 그쵸 개장을 하죠. 그런데 현재 4년 동안 지금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도 없다가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분명 발표를 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날 오전 3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서 한 6시간 뒤쯤에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을 하고 아시아 시장이 개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 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HLB의 주가의 흐름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하는 게 바로 20일에 재신청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왔죠. 추석 기간 동안 이 엘레바 대표가 20일에 재신청을 한다고 이제 못을 박은 만큼 여기에 대한 재료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그럼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 혹은 장기적인 상승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HLB가 뭐 재신청 이후에 적으면 빠르면 2주 혹은 늦어도 3주 안에 이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클래스 1이면은 11월에 FDA 승인까지도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아니면 클래스 2가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예요? 내년 3월 정도로 미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가의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10만 원을 안타깝게 좀 뚫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횡보 구간이 대략 한 2개월 정도 지속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 지금 이 구간에서 현재 이 유통 물량들이 상당히 장악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략 5%, 6%, 한 30% 정도의 유통 물량이 최근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은 삼각수렴 형태가 지속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삼각수렴 형태에 대해서 지금 추석이 끝난 후에 그리고 금리 인하 발표 후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20일 재신청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요. 참 오묘하게 이렇게 딱 걸쳐서 여기에 대한 상방의 흐름을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죠. 지금 여기는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좀 거래량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상방으로 나올 확률이 약 80% 이상 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더 기대를 해볼 부분이 있고요. 자,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HLB가 이 과매도 구간이죠. 이 과매도 구간 2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갔던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HLB의 이런 구간들 이렇게 좀 보이시나? 네, 19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이런 구간들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또 예전에도 이런 반등이 이런 구간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만큼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만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해도 주식으로 돈 버는데 우리가 밥벌이는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좀 지표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지표에 대한 부분도 현재 삼각수렴 형태를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일봉이 아닌 정확하게 우리가 좀 1시간 봉으로 보면서 타점을 좀 잡아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1시간 봉으로 보면서 타점을 잡아본다라고 하면 현재 이렇게 RSI 지표가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분명 이 지표도 올라갈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도 분명 과매도 구간이 나타날 거거든요. 과매도 구간. 그러면 과매수 구간이 나타날 텐데 이 과매수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 기준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여기에 대한 보합세로 다우존스가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이 다우존스와 S&P 500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어제와 엊그제까지는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빅테크, 반도체 쪽의 흐름들이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더 크게 하락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이 펼쳐지고 있고 현 0.2포인트를 인하할 것인가 혹은 0.5포인트를 인하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지금 미국에서도 0.75포인트까지 인하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장이 기대하는 0.5bp 0.5%의 금리 인하는 고용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견해가 더 실망 수준이라는 증거가 되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연방준비제도가 예측하는 것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좀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0.5포인트 혹은 0.75포인트를 인하를 하면 빠르게 인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제에 더 큰 어떤 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큰 폭의 인하는 경제 침체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기준금리라는 게 결국에 예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도 2000년도, 2006년도에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과 상당히 유사하죠. 자, 이럴 때마다 다우존스 진수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좀 보자면 급락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급락이. 자, 이 HLB 주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왜 금리 인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일봉으로 좀 더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하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금 HLB가 나오고 있는 이런 재료들, 그리고 재료의 연속성들, 그리고 이제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앞으로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 상승이 나오는데 혹여나 여기에 대한 상승으로 막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뚫고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돼요. 적어도 50% 이상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여파로 결국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HLB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결국에 어느 정도의 하락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지표가 분명히 나온 다음에 한번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여기에서도 또 매도 타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RSI에 대한 지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격은 높아지는데 이 RSI에 대한 지표가 낮아지는 거, 결국 이 하락 다이버런스라고 하거든요. 하락 다이버런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고점 신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을 말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HLB를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될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겠고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내일부터 좀 저와 같이 대응을 하고 싶다, 이런 타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 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해줄 건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결국 HLB를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재료가 이제 9월 20일에 재신청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하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HLB가 FDA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전에 하한가 2번을 맞을 때도 이 진양고 회장이 90% 이상 무조건 FDA 승인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물론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재신청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률은 높아졌지만 그 확률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확증 편향을 통해서 내가 아무런 대응 없이 HLB를 끌고 가야겠다, 제발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말씀드렸던 현재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런 변동폭이 나올 때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도 HLB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정보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제가 문자로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아주 어르신 분들은 이런 커뮤니티 방에 오시는 게 상당히 또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놓치지 말고요.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고 싶고,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개장이 되고, 분명 저는 HLB는 지금까지 응축된 어느 정도의 수급들 그리고 응축된 재료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내일부터 나올 수 있는 변동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바로 돈 버는 거냐, 돈. 이 수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돈들이 결정이 되는 건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놓치지 않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그 다음 주까지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1월 대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이 들어가고 이 테마주 형식으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타점들 그리고 현재 이 해외 증시 차트를 보면은 S&P 500 그리고 나스닥 이 다우존스까지 이 경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를 같이 알고 가야 HLB를 우리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반적인 HLB의 고점과 저점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이 종목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내일부터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까지는 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 내일 모레 또 이 재신청에 대한 확정이 되는 그런 항서제약 측의 내용들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부터 여러분들 우리 한번 대응 한번 잘 해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남은 연휴 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